취약점이죠. 그래서 디시전 레이어 셋업을 잘못하면 그게 코어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게 약점이긴 약점이에요. 그래서 L3 코어 쓰면 또 이 문제는 없어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각각의 스위치 블락당 한 225개지, 그러니까 하여튼 2000 노드 정도 커버하고 실험적으로 그게 한 25개 스위치 블락, 그래서 L2 코어 할 때는 한 5만 노드 정도로 커버하는 걸로 해요. 그래서 L2 코어 케이블링이 나오는데, 자, 케이블링을 보면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코어레어와 코어레어 스위치 간에 연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연결하면 가용성은 증가가 되겠지만 연결하게 되면 얘가 뭐와 스파넥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코어와 코어 사이를 갖다 연동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디시전 레이어하고 억세스 레이어는 항상 뭐예요? 두 개의 링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쪽이 끊겼을 때 한쪽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함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 결함 허용이 되면 동시에 뭐도 돼야 되냐, 폴트 톨러런스도 돼야 돼요. 아니, 폴트 톨러런스가 되면 동시에 로드 밸런스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드 밸런스를 하려는데 여기에 만약에 V랜이 한 개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요 V랜 1번에서 루트 브릿지가 여기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에 루트 브릿지였다. 그러면 평소에 요놈만 포워딩이 되고 이쪽은 블락킹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이거는 쓰는데 얘는 써요? 안 써요?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폴트 톨러런스는 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로드 밸런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기법이 바로 뭐냐면 억세스 레이어는 되도록이면 V랜이 몇 개여야 된다? 2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개. 2개 이상 짝수로 가야 돼요. 왜? 디시전 레이어 가는 링크가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이쪽 링크 요거는 V랜 1에 대해서는 포워딩, 그 다음에 V2에 대해서는 블락킹, 이쪽은 V1에 대해서는 블락킹, V2에 대해서는 뭐예요? 포워딩을 하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V랜당 로드 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누구냐면 루트 브릿지를 선정하는 게 이걸 결정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쪽 홀수 쪽에서는 루트 브릿지를 뭐로 하냐면 V랜 1에 대해서 루트 브릿지를 하고 V2에 대해서는 백업 루트 브릿지를 하는 거예요. 이쪽 반대편은 백업 루트 브릿지를 V랜 1에 대해서 하고 루트 브릿지를 V2에 대해서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V랜 1은 평소에 루트 브릿지 가는 길이 이쪽이 아무래도 빠르잖아요. 이쪽이 포워딩이 되는 거야. 근데 V2는 이쪽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포워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루트 브릿지를 선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뭐가요? 링크가 분산이 된 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V랜도 2개니까 여기는 적어도 PVST가 돌아야 되겠죠. PVST나 MST가 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CST 가지고는 우리가 분산을 시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대부분 디시전 레이어하고 디시전 레이어 사이에는 대부분 굉장히 채널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채널이나 아니면 그 억세스 레이어를 트래픽을 커버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채널을 잡아주고 나면 뭐 텐지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여기에 대역폭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최악의 경우 우리가 V랜을 갖다 이렇게 V랜 1과 V랜 2를 이렇게 썼을 때 최악의 경우 평소에 V1은 이쪽으로 다니고 V2는 이쪽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통신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링크가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한 링크의 대역폭이. 그래서 만약 그럼 그 밑에 있는 놈도 또 이렇게 가면 2개 소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원칙은 이 억세스 레이어의 숫자만큼 그 대역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채널, 이더 채널이나 기가비 이더 채널이거나 아니면 텐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목표예요. 이 그림은 지금 억세스 레이어가 2개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한 4개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4개 정도 같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대역폭이 최악의 경우 한 4기가 정도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쪽에 이제 코어 레이어 보면은 코어 레이어가 2개가 있잖아요. 그죠?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2개로 이 4개의 대역폭이 분산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어 레이어가 몇 대면 4대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때는 여기 대역폭이 4개니까 4개 하나씩만 이렇게 가도 되겠죠. 네. 그때 여기 기준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전부 이쪽을 갖다가 이제 패스트 인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4개라고 보고 여기다가 한 4개 나눈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리적인 링크 구조고요.
논리적인 부분에 가면 이쪽은 트렁크를 하게 됩니다. 이쪽도 트렁크겠죠. 당연히 트렁크.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도 트렁크하고 채널 잡습니다. 채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트렁크 사이에서는 뭐를 하냐면 필터를 하게 되는데, 뭘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뭐 V랜 10하고 11번이다. 그럼 여기는 V랜 10하고 V랜 11만 다니도록 뭐를 해야 되냐면 필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그림이 조금 잘못됐네. 잠깐만요. 밑에하고 좀 일치하지 않게. 잠깐만 기다리시오. 자, 다시 보면 여기 그 억세스 레이어하고 디퓨전 레이어 사이는 트렁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트렁크를 해서 여러 개의 복수 개의 V랜이 다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이제 짝수로 2개나 4개나 6개 짝수로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만약에 트렁크가 되면 여기에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V랜은 지금 12번하고 12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다녀야 되는, 이 트렁크로 다녀야 되는 건 11과 12분만 다녀야 되는데 누가 다녀? 실제로 트렁크 덱 때문에 다 다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서, 이쪽과 이쪽 양쪽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쪽으로 가는 V랜들을 필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11번하고 12번만 다니도록 필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 1번 V랜. V랜 1번은 항상 매니지먼트 V랜에서 항상 다녀요. 항상. 얘 잊지 말고 양쪽 다. 양쪽 다. V랜 1번 잊지 말아야 돼요. V랜 1번. 그러니까 여기에 할당된 V랜하고 뭐예요? V랜 1번을만 다니도록 필터를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는 트렁크도 잡고 채널 잡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밑에 코어 레이어가 L2 코어 할 때는 여기가 전체가 뭐냐면 V랜 5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V랜이에요. 여기 전체가 모든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V랜이에요. 근데 가만 놔두게 되면, L2 코어를 가만 놔두게 되면 여기가 트렁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여기 50여 V랜이 일로 왔다가 다시 일로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루비 돌잖아. 그래서 L2 코어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코어 V랜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필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막아줘야 돼. 그래야지만 뭐야? 코어 V랜이 코어 쪽의 스위치가 뭐에 참여하지 않게 돼? 스파닝 트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안정성이 높아간다. 그러니까 L2 코어의 문제점이면서 이게 또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 레이어가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두 가지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 스파닝 트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컨피그레이션이 변화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L2 코어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코어 레이어 한번 가면 컨피그레이션 변화 없어요. 전 포트가 다 51이에요. L2 코어는. 여기 전 포트가 52.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억세스 링크로 연결하는데 여기가 트렁크이기 때문에, 요 구간이 트렁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냐면 코어 V랜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루비 생긴다. 스파닝 트리 루비.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뭐라 그러냐면, L2 코어의 스파닝 트리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퓨전 레이어의 컨피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L2 코어의 안정성을 디퓨전 레이어의 컨피그레이션에 의존한다는 게 L2 코어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중에 L3 코어를 가면 어차피 뭐냐면 다 V랜이 틀리기 때문에 루비 안 생겨요, 걔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스파닝 트리의 의존성이 없다고요. 코어 레이어가 그 디퓨전 레이어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문제점 뭐냐면, 그거는 좋은데 나중에 L3 코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냐면, 계속 어떤 새로운 스위치 블락이 붙을 때마다 컴퓨레이션이 추가된다고 그랬죠. 그게 안정성을 해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코어가 L3가 돼버리면은 거기다 자꾸 ACL을 걸고 싶은 그런 뭔가 생각이 막 든다고 그랬잖아. 근데 코어 레이어는 아주 빠르게 통신하는 게 목적이지, ACL 자꾸 걸고 그러면 속도 되게 많이 떨어져요. 장비들이. 억세스 컨트롤 리스크 같은 거.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는.